그 제2차 이제 세계대전 때 핵 폭탄으로 인해서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이 핵무기의 어떤 가공할 위협에 대해서 서로 이제 위협을 느꼈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그 1945년 이후부터 그 체제 경쟁이 있었다 그랬죠. 이제 그 냉전 시대지만 이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와 또 이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제 양대 국가가 서로 이제 일종의 이제 공동 통치 데탕트 시대를 유지하면서 1991년까지 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를 이제 뭐 감시하고 위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와 워싱턴을 서로 감시하고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걸 공격할 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야 되니까 되게 먼 거예요, 거리가. 유럽의 이쪽 끝에 있는 모스크바와 북아메리카에 있는 이제 워싱턴, 동부에 있는 워싱턴과 이제 서로 이 미사일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 미사일이 우주로 날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우주로 이제 미사일을 쏘기 위한 어떤 그런 연구 개발을 한 거예요. 이제 소련이 조금 앞질렀죠. 처음에는 이제 뭐 스푸트니크 그 인공위성을 제일 먼저 세계에서 최초로 쏘아 올렸고, 그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그 인류 최초의 이제 우주인이 탄생을 했고, 그리고 여성 우주 비행사도 내보내고, 그 우주 비행사가 유영도 하고 막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그 우주 개발은 이제 소련이 앞서갔어요. 그러니까 아차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미국이 막 맹렬하게 이제 우주 개발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968년도에 그 닐 암스트롱이 이제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을 해서 인류의 위대한 발자국을 이제 찍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달 탐사 경쟁은 이제 미국이 이제 이겼는데, 그러고 나니까 소련이 우주 정거장이라는 우주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제 살루트 우주 정거장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르 우주 정거장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 하늘에 좀 떠다니고 있죠. 그 처음에 이제 소련이 그렇게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유럽, 일본 뭐 이런 캐나다 이런 국가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현재 우주 정거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1991년도에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소련에서 그 우주 정거장으로 보냈던 그 우주 비행사 세르게이 크리칼로프라는 이제 우주 비행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우주 정거장으로 가서 한 5개월 정도 임무를 마치고 귀환을 해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했냐 하면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돌아오지를 못하고 우주에서 미아로 지내다가 한 10개월 정도 후에 이제 내려오게 되었어요. 이분이 이제 갈 때는 소련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려올 때는 이제 러시아 사람이 돼서 이제 내려왔죠. 한참 이제 그 체제가 붕괴되고 시스템이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또 그리고 나라의 어떤 재정적인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새롭게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우주 비행사를 기한시킬 만한 이제 상황이 못된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주에 이제 미아가 될 뻔한 사건이 한번 있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우주에 대한 어떤 기술 발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한번 거대한 프로젝트로 우리 국민 중에 우주 비행사를 선발하는 프로젝트를 해서 그 이소연 박사라고 그 여자분이 선발이 되어가지고 러시아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해서 우주 정거장을 한번 다녀온 기억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주 정거장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 우주 정거장을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이제 지금 많이 없어요. 그 우주 정거장이 기본적으로 그 다목적 실험실이나 이런 것들은 소유권이 이제 러시아에게 있고, 다른 일부 기술들도 이제 미국도 좀 갖고 있고, 나머지는 그 참여한 국가들이 이제 시간을 이용을 해서 공동으로 좀 분배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주 정거장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은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또 인류의 어떤 그 생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장소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좀 활용을 못하는 게 좀 많이 아쉽죠.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가장 거대한
어떤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인류 기술 발전을 방향성을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우리 AI가 인간의 가업을 능가하는 곧 싱귤레리티 시대가 온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의 어떤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기능과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호모데우스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토, 인류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주를 향한 우리 인간의 도전은 계속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우주 개발의 노력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달 탐사 끝나고 이제 우주 정거장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관심이 화성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린 그런 이제 나라가 되었죠. 우리도 달 탐사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앞서가는 나라들은 화성에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는 이제 화성 탐사선을 발사한 나라고, 2021년 2월 18일 날 나사에서 쏘아 올린 그 퍼시비어런스호라고 이 화성 탐사선이 이제 화성에 도착을 한 거죠. 화성의 1년은 687일, 우리는 이제 365일인데 화성은 이제 687일 1년 동안 생명체의 흔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사를 하는 일들을 하겠죠. 결국은 우리 인류가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그 이제 출발에 있긴 한데, 이제 계속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아마 우주는 좀 더 우리에게 가까워지지 않을까. 다행스럽게 세계에서 7번째로 우리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국가가 되었지만 우주 개척에 대한 노력들은 좀 더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